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9과 1 인간과 자연, 과제 1 읽고 쓰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어디인가요? 자, 유명한 여행지 어디 떠오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한국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여행지에 대한 글을 읽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재 237쪽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시사철, 꽃피다, 정취, 제격, 추리다, 뽐내다. 자, 우리 내용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느 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한국의 강원도를 대표하는 고원도시 평창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평창에 사계절 내내 볼거리와 즐길거리 많다고 했었는데요. 자, 어느 계절이 가장 좋다고 했죠? 네, 가을이 제격이다 라고 했죠. 가을이 가장 평창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평창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책자에 소개된 명소를 추려본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오늘 같이 평창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창 지역에 어떤 유명한 여행지가 있는지를 잠시 후 저하고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그 전에요. 먼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237쪽 1번. 이 글은 어떤 글의 서두일까요? 서두, 앞부분, 글의 앞부분을 말하는 거죠. 서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주장하는 글이 아니니까 서론이라기보다 서두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바로 여행지를 소개하는 기사문 또는 설명문이 되겠네요. 2번. 평창은 어떤 곳입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우리 본 내용 중에요. 1번. 강원도의 대표적인 해안 지역으로 유명하다. 맞나요? 자, 아니죠. 대표적인 해안 지역이 아니라 고원 지역이라고 했죠? 자, 2번. 가을 관광지로 유명하고 다른 계절에는 볼 게 없다. 자, 가을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했지만 사시사철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라고 했죠? 네, 다른 계절에 볼 게 없는 게 아니고 가을이 가장 좋은 것뿐 다른 계절에도 볼거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3번. 국토순례 도보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다. 자, 도보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살펴본 부분 중에 딱히 나오지 않았어요. 4번. 4번이 맞겠죠? 가을 메밀꽃밭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자, 아까 우리 살펴봤을 때 제가 딱히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뒷부분에 봉평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평창 봉평이요. 메밀밭 풍경을 뽐내는 효석 문학제도 열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메밀밭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창의 특히 아름다운 곳 중 하나를 소개한 부분이었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평창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 다음 글을 읽고 보기와 같이 각각의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평창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볼 거라고요. 자, 지금부터 평창에서 볼만한 여행지들에 대한 소개가 나올 거예요. 자, 평창 가을 여행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대산 일대입니다. 자, 지문 살펴봐 주시고요. 자, 우리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이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대산 일대에서 할 만한 것, 즐길 수 있는 것, 뭐가 있나요?
자, 첫 번째로 오대사는 가을 단풍이 제법 볼만하다라고 했죠? 네, 단풍 구경. 역시 가을 단풍이면 단풍 구경이죠? 단풍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단풍 구경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천년 고찰인 상원사 월정사가 유명하다고 했죠? 그윽한 분위기를 더한다.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 나왔어요. 자, 고찰. 바로 불교의 절 말하는 거죠? 절 구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요. 전나무 숲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경이 됐다라고 했어요. 전나무 숲길이 이 오대산 월정사 일주문에서 이어지는 1km의 길인데, 네, 굉장히 한국의 유명한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숲길 산책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나무 숲길 산책 이렇게요. 네, 그리고요. 자,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이어지는 흙길도 걸어볼 만하다라고 했어요. 자, 숲길뿐만 아니라 흙길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흙길도 산책할 수 있겠죠? 흙길 산책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국자생식물원도 오대산 일대에 있다네요. 자, 한국자생식물원에서 이미 사라진 귀한 풀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풀꽃 구경 할 수 있겠죠? 단풍 구경, 절 구경, 숲길 산책, 흙길 산책, 풀꽃 구경.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교재 238페이지인데요. 대관령 고원 지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살펴봐 주시고요. 자, 우리 찾아볼게요. 뭐 즐길 수 있죠? 네, 바로 첫 번째 부분에 나오죠. 양떼 목장과 삼양 대관령 목장을 즐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장, 동물 키우는 데죠? 네, 주로 양떼들과 젖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양떼 목장 구경, 삼양 대관령 목장 구경 잡아주실 수 있겠고요. 자, 각각 목장이기 때문에 양떼들, 젖소들 구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부분 봐주실게요. 삼양 목장 안 동해 전망대에서는 동해와 드넓은 목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동해를 구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해 구경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부분 봐주실게요. 영동고속도로 옛 대관령 휴게소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광활한 초원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자, 등산로 있다고 했죠? 등산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천천히 걸어서 산책해 볼 수 있겠죠? 자, 등산로 산책. 한국은 내몽고처럼 그런 따차오위안은 아니지만요. 네, 굉장히 푸르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초원의 풍경도 즐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아래 방아다리 약수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약수라고 하는 건 산에서 흘러나온 자연의 바로 식용할 수 있는 물이죠. 산에서 흘러나온 물을 한국에서는 바로 마실 수가 있어요. 아마 중국산에도 있죠? 자, 약수입니다. 자, 그래서요, 약수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경통, 피부병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했죠? 약수도 한번 여러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관령 고원지역 양떼 목장 구경, 삼양 대관령 목장 구경, 동해 구경, 등산로 산책, 방아다리 약수 등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같이 봉평의 메밀꽃밭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메밀꽃밭 구경하실 수 있겠죠? 메밀꽃밭 구경 첫 번째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네, 이 부분입니다. 자, 효석 문화마을이라 불려가지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조성해 놓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효석 문화마을의 옛 정취를 느끼기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 문화마을에 네, 이효석 문학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효석 문학관, 자, 문학관이니까 박물관, 미술관 하면은 관람이죠. 네, 관람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효석 문화제의 기간이면은 또 네, 관람객들이 많이 온대요.
자, 문화제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풍부하겠죠? 표석 문화제 참석 적어보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호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바로 유명한 이유가 이 소설 때문이거든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메밀꽃밭입니다. 봉평은 메밀꽃밭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바로 이 소설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정서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기회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면은 이 여행지 소개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별보기와 허브나라. 자, 본문 살펴봐 주시고요. 밤하늘 은하수를 바라보며 상상의 바다를 헤엄쳐보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은하수 구경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 너무 딱 나와 있네요. 자, 청정지역 평창이라 별보기에는 최고이다 나왔죠? 자, 뭐 할 수 있겠어요? 네, 바로 별보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허브나라에 대한 설명 나오죠? 자, 허브나라는 요리, 향기, 공예, 약용, 미용, 명상 등을 테마로 100여 종의 허브를 가꾸며 선보이는 명소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허브나라를 방문해서 100여 종 허브 테마별 체험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평창에 여러 가지 여행해 볼 만한 유명한 여행지를 같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3번에 2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어디가 마음에 드셨어요? 자, 한 곳만 골라서 말하기 연습하면 여러분 싫어하실 거죠? 왜냐면은 각자 가고 싶은 곳이 다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4곳 모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대산 일대 가보고 싶으신 분들 따라 말해주시면 되겠어요. 한국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긴 하잖아요. 자, 여러분 뭐 설악산도 들어보셨을 거고 지리산도 들어보셨을 거고 네. 자, 근데 오대산 단풍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오대산 일대 즐길 거리도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한국 가을 단풍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오대산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들었다. 소개해 볼게요. 한국 가을 단풍이야 워낙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오대산의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다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배운 문법 이제 활용해 볼게요. 자, 고찰들이 많아서 조용하고 정취가 있다를 으리라와 연결해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또 여러 고찰들이 많아서 조용하고 정취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을, 오대산을 찾아 한국의 고즈넉한 가을 정취를 느끼고 싶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째로 대관령 고원지역 가보고 싶은 친구들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관령 지역은요. 자,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려나? 조금 오래된 CF인데 소녀시대가 옛날에 라면 CF 하나 찍은 거 있어요. 삼양라면. 그 라면 CF의 배경도 됐고 그 외에 드라마나 CF에서 굉장히 배경으로 많이 나올 만큼 풍경이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입해 볼게요. 한국 CF 및 드라마에서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대관령 목장의 풍경을 보고 꼭 한번 가봐야겠다. 자, 우리 이거 결심이니까 으리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말해보면 될까요? 한국 CF 및 드라마에서도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대관령 목장 풍경을 보고 한번 꼭 가보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자, 목장에서요 아주 넓은, 드넓은 평화로운 풍경 볼 수 있잖아요. 막 양떼들이 뛰어놀고 젖소들이 풀 뜯고 자,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기분이요? 되게 편안해지죠? 자, 이런 거 요즘 스트레스 많은 사회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 우리 다른 말로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평화로운 풍경을 보는 것처럼 더한 힐링도 없다.
우리 이런 것처럼 만큼과 똑같은 정도의 표현, 우리 많지 배웠죠? 자, 많지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드넓은 목장에서 평화로운 풍경을 보는 것만치 더한 힐링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오가는 길 전망대에서 보는 동해바다 풍경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관령 고원 지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봉평에 메밀꽃밭 가보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네, 한번 말해볼게요. 자, 그런데 봉평 메밀꽃밭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꽃밭 보러 왜 가야 되는 거지? 메밀꽃이 뭐 예쁜가? 자, 이거요. 소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소설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가봤죠, 결국에는. 자, 왜냐면 제 전공은 한국어 교육이잖아요. 네, 현대 문학, 네, 이 수업 듣고 가봤었죠. 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뭐 꽃밭뿐만 아니라 또 그 꽃밭도 소설의 배경이니까 그 소설의 장면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또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싶은 친구들은 아마 소설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봉평은 메밀꽃밭이 유명하다 들었고 또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효석 문학관과 문화재로도 유명한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명작 소설도 한 편 읽고 또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봉평에 꼭 가보리라 결심했습니다. 자, 다음 허브나라에 가보고 싶으신 친구 있으세요? 자, 최근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별 보기가 정말 힘든데 별무리가 가득한 평창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정말 편안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또한 허브나라에서 허브의 향과 함께 맛보는 힐링은 말이 필요 없을 만치 편안할 것입니다. 저는 평창 허브나라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여행지 별보기와 허브나라는 정말 힐링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 보고 그리고 또 허브 냄새 맡으면서 스트레스 날리고 네, 더한 힐링이 없겠죠? 자, 이렇게 가보고 싶으신 곳 각자 말하기 연습해봤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곳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고 위 글처럼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대산 일대가 보기로 나왔는데 네, 봐주시면요. 보기, 가보고 싶은 곳, 유명한 곳, 오대산 일대 써주시고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돼요. 볼거리하고 즐길거리. 오대산 일대의 볼거리는 뭐 가을 단풍, 또 상원사와 월정사 같은 천년 고찰이 있었고요. 또 한국 자생식물원 있었죠? 거기에 희귀식물과 풀꽃 등이 볼거리였고요. 또 즐길거리는 뭐 전나무 숲길 산책이나 흙길 산책 등이 있었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의 유명한 여행지 하면은 아마 제주도 이미 가보신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대부분 알고 있는 여행지일 거고요. 자, 하지만 또 너무 식상하게 유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한국어 공부하다가 본문에서 동해바다, 속초 이런 것도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가보신 친구 있을 거예요. 여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는요. 한국인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높은 여행지인데 아직 중국인 관광객분들한테는 소개가 많이 되지 않은 곳이에요.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걸로 같이 한번 쓰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통영이에요. 자,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한국 도시거든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항구 도시, 아름다운 항구 도시 나폴리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통영의 별명은 한국의 나폴리랍니다. 네, 그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요. 자, 볼거리라고 하면은 한려수도는 남해안 일대의 청정바다 지역을 우리 한려수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서울에는 이화벽화촌, 우리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가 많죠? 자, 통영에는 동피랑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 찍어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죠? 자,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에게조차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 한 군데가 있어요. 통영 일대에 비진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바다보다도 더 깨끗한 바다가 있어요. 제주도 바다만 깨끗한 게 아니라 자, 비진도 바닷물도 굉장히 맑고 깨끗해서 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볼거리들이 있고요. 자, 즐길 거리도 많아요. 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자, 우리 남산타워 케이블카는 아시죠? 그렇게 엄청 높진 않잖아요. 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정말 높아요. 고소공포증 있는 친구들은 못 타요. 자, 이거 타고 꼭대기에서 자, 이 여러 가지 섬들로 이루어진 청정바다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이로움이 커요. 풍경 자체가요. 자, 그리고 벽화마을의 벽화 감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진도의 푸른 바다 해수욕을 할 수도 있고 여행지 하면 또 우리 맛집들, 미식거리 빼놓을 수 없겠죠? 통영에서 유명한 것은 굴입니다. 통영의 굴을 맛볼 수 있어요. 자, 통영의 특색들입니다. 자, 어떻게 가보고 싶은 마음 드셨나요? 자, 소개하는 글 써볼게요. 자, 아까 제가 소개했던 부분으로 도입해 볼게요.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그리고 또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한국 남해안에 위치했습니다. 위치와 또 별명, 유래 등등 소개해 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한려수도 소개할게요. 자, 남해안 바다의 특징은 해안선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섬이 많아가지고 지도상으로 봐도 들쑥날쑥 하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풍경이 더 아름다워요. 바다도 너무 푸르르고요. 자, 남해안 바다는 해안선이 복잡하며 아름다운 여러 섬들이 위치해 있는 만큼 푸른 바다 한려수도로 유명합니다. 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타고 자, 경관 조망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풍경은 신비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다볼 때 그 경관이 주는 신비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볼거리 동피랑 벽화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또한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특히나 인기가 좋은 동피랑 벽화마을은 예쁜 벽화들과 함께 동심에 빠져들기 그만입니다. 자, 이번에 비진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통영 근교의 섬이고요. 자, 제주도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바다 빛깔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만큼 5급에서 배운 문법 만치로 바꿔서 써보면요. 네, 또한 통영 근교섬인 비진도는 한국에서 제주도만치 깨끗하고 투명한 바다 빛깔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또 미식거리 소개해야겠죠? 자, 또한 굴을 빼놓고 통영을 말할 수 없을 건데 통영의 싱싱한 굴을 맛본다면 통영 여행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 쓰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분 좋게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 해봤어요. 평창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행지고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통영 또한 굉장히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자,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한국 여행하면서 서울, 제주도만 찾을 게 아니라 자, 이런 숨겨진 여행지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환경, 자연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